우리가 다큐를 1년 동안 유니온의 활동을 담기로 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고마웠고 뿌듯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사회를 하는데 진짜 저 너무 놀랐어요. 왜요? 아니 모든 씬에 다 술이 들어가고 분명히 제목은 일하는 여자들인데 마시는 여자들. 그러니까요. 술 먹는 여자들을 찍어놓고. 헬로 동지들, 방송작가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술기운의 작가 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마우스고요. 오늘 저희가 유니온의 방송작가 유니온의 실세 두 분을, 오늘 부지부장 두 분을 모셨고요. 한 분은 이제 술기운의 원고를 쓰는 건지 취하기 위해서 쓰는 건지 구분이 잘 안 가시는 이훈정 전 부지부장님 모셨고요. 다른 한 분은 한별이는 집에 안 가니? 이 멘트의 주인공 그게 뭐야? 김한별 부지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년차 방송작가 김한별이라고 하고요. KBS 추정식분으로 막내 생활했고요. 그 다음에 MBC 오늘 아침이라는 생방송 아침 프로그램, 그리고 KBS에서 하는 그런 교육 관련된 교양 다큐 프로그램을 좀 오래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JTBC에서 아침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아침엔이라는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아침엔이면은 이제 아침 뉴스 프로그램이죠? 네네네. 그러면 거의 완전 새벽, 꼭두 새벽에 출근해야 되지 않나요? 네, 새벽에 일어났어요. 잠을 못 잤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러니까요. 어제 왜냐면 밤까지 네, 핫식스 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녹음을 이제 오전에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눈 밑을 잘 보시면 여러분 피로의 게이지가 보입니다. 제가 노조 초창기에 저도 이제 그 참여를 해가지고 집행부 회의 같은 걸 하면은 뭐 이렇게 찍고 계시고 뭔가를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이제 카메라로 뭘 찍고 계셔가지고 다큐를 찍으시는 분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큐 감독님인가? 근데 알고 보니까 노조 조합원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최근에는 그런 어떤 장점을 살리셨는지 단편 영화를 감독을 하셨다고. 방송작가 유니온 출범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우리 어떻게 방송 작가들이 노조 만들게 됐고, 네.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 그리고 우리 앞으로 어떤 활기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담았어요. 그래서 선전 방송인가요? 선전 방송? 방송국에 수많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있고 뉴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부의 그런 문제들을 방송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방송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방송 일을 할 수 없는 노동 처우나 노동 강도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곳으로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됐죠. 하대보험, 최저임금 1만 원, 노동시간 단축은 다른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방송 콘텐츠가 방송작가 및 비정규 노동자들의 눈물로 제작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공문이 비문이라는 이유로 그 해고 사회도 웃겨. 공문에 주어가 없다는 이유로 나경원이? 특히 여성이고 청년이고 비정규직인 이 친구들은 방송사들이 마구잡이로 프리랜서라고 규정해서 쓰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작가들이 네. 나오고, 여기 앞에 계신 윤정 작가님도 짤막하게 나오시고. 우리가 다큐를 1년 동안 유니온의 활동을 담기로 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고마웠고 뿌듯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사회를 하는데 진짜 저 너무 놀랐어요. 왜요? 아니 모든 씬에 다 술이 들어가고 분명히 제목은 일하는 여자들인데 마시는 여자들. 그러니까요. 술 먹는 여자들을 찍어놓고. 정말 네. 우리 노조를 지난 1년간 우리가 네. 술기운에 이끌어왔구나 이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했죠. 예. 우리 김한별 부지부장님은요. 사실 그 나이는 저보다 어리시지만 네. 저보다 노조 선배예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이제 방송작가 유니온에 처음 제가 합류했을 때 이미 저보다 한 2년 정도 앞서서 유니온 활동을 하고 계셨거든요. 아니 1대 부지부장 아니세요? 우리 노조가 출범하기까지 한 2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준비 기간 있었는데 동안에 저는 끝부분에 이제 후배들을 좀 도와주거나 네. 술이나 사주려고 사실 갔다가 이미 김한별 부지부장님은 한 2년 정도 노조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한별 작가님은 그러면 지금 뭐 연차가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작가 하신 지는? 올해로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 제가 막내 생활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이제 삶이 힘들다 보니 아니 왜 작가는 노조가 없는가? 같이 일하는 PD들 맨날 노조에서 뭐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왜 작가는 노조가 없지? 그래서 작가 노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막 찾아보다가 그때 이제 언론 노조에서 처음 이제 방송 작가들 조직화하려는 그런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게 2015년인가요? 엄청 오래됐는데 그때 이제 그걸 알게 돼서 처음 갔던 거죠. 그때 프로젝트 이름이 막내 작가 구하기 프로젝트. 맞아요. 막내 작가 구하기 프로젝트인데 막내 작가 저밖에 없었어요.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7년 정도 작가 생활을 하셨는데 2015년부터 작가 노조 작업에 그 투신을 하셨으니까 사실상 노조를 하려고 방송 작가를 시작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위장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다. 80년대 스타일로 이제 방송 작가를 시작하신 김한별 부지부장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 작가 유니온에 이제 제일 많이 이야기가 들어오는 계약서 얘기인데 윤정 작가님 혹시 계약서 쓰셨습니까? 저는 사실 MBC 공채 작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MBC가 서류 접수를 다 받아서 1,200명 중에 10명을 뽑았어요. 대대적으로 채용 공고를 내고 이력서, 자소서, 뭐 졸업증명서, 토익 점수 이런 거 다 내고 필기실기 면접 다 거쳐서 다 냈는데 아니 120대 1을 통과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계약서를 안 쓰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뽑아놓고 왜 계약서를 안 쓰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바닥이 방송사에서 공채로 작가를 뽑아도 계약서를 안 쓸 정도로 방송 작가는 프리랜서고 당시 제가 들었던 얘기가 2년 동안 너를 자르지 않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듣고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계약서라는 게 뭔지조차 모르는 식으로 일을 쭉 해왔던 건데 문제는 이제 계약서를 안 쓰니까 돈을 떼먹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저도 외주에서 일을 할 때 한 25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한 돈을 못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나 PD한테 계속 왜 돈을 주기로 하고 안 주세요? 라고 문자를 주고 받으면 계약서 있어? 내가 너한테 언제 준다 그랬어? 근데 결국은 돈을 받으려고 제가 그 제작사를 찾아갔는데 제작사가 폐업을 하고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5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못 받아서 굉장히 이제 상처 입고 충격 먹었는데 친구한테 이제 술 마시면서 나 이번에 250만 원 정도 돈 떼었다. 그때 친구가 야, 나 작년에 1,200 떼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행 배틀로 빠져드는. 그렇죠. 원래 이 바닥에 다 그렇구나. 잘못된 관행이 너무 일상적이다 보니까 계약서를 쓰자 이런 운동을 시작을 했던 거죠 작가들이. 혹시 한별 작가님은 지금 뭐 JTBC하고 이제 계약서를 체결하고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저도 방송국에서는 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고요. 뭐 JTBC 마찬가지고 KBS, MBC 다 이제 계약서 써본 적이 없는데 KBS, MBC도요? 제가 할 때 당시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지상파 공영방송이고 나발이가 없다. JTBC도 안 쓴다. JTBC 안 쓰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훅 들어오는구나. 저는 사실 그래서 그 원고를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계약서를 썼든가 안 썼든가 이게 새로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도 내가 계약서를 쓰는지 안 쓰는지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옮겨 다닐 정도였던 거고 나올 때도 뭐 출입증 반납하면 끝나는 단순한 관계로 돼 있으니까. 계약서라는 거는 계약을 맺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출근하는 시간 혹은 어디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임금은 얼마인지 휴게 시간 등등이 다 보장이 되는 법적 효력을 갖는 건데 작가들의 경우는 사실 계약서가 없어서 계약서를 쓰자는 운동도 하지만 사실 그 계약서가 너무 주먹구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천차만별 방송사한테 유리하게 주로 법무팀이 만든 계약서들이 많았죠. 저는 예전에 JTBC 말고 이제 다른 방송사에서는 그 계약서를 쓴 적이 있는데 보통은 용역 계약, 용역 제공을 위한 계약서거나 도급, 심지어 도급, 하도급 업체가 되는 거죠. 제가 하도급 계약서거나 중구 난방이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표준 계약서가 우리가 나온 게 2017년 연말이죠. 네, 2017년 12월 28일 정도인데 유니온이 처음 생겼던 게 11월 11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문체부와 작가협회가 만들고 있는 표준 집필계약서 내용의 초안을 받았었는데 그 내용이 저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게 중심인데 그렇다면 저작물이라는 개념이 없는 작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쉽게 말해서 막내 작가, 취재 작가 이런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재방류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뉴스 작가들. 이런 분들을 위한 별도의 계약
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었는데 그래서 우리와 좀 협의를 진행해주고 그 표준계약서의 종류를 어떤 식으로 할지 또 내용을 어떻게 할지 좀 더 논의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올해 안에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2017년 말에 발표를 문체부가 했죠. 2017년 연말에 발표되고 나서 1년 뒤에 1년쯤 지났을 때 이 급하게 발표된 표준계약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국회 가서 방송작가 노조가 국회 가가지고 토론회도 했었는데 심지어 제가 발제자였습니다. 정책국장이셨죠. 지금은 까맣게 기억을 잊고 있었는데 헬마우스의 흑역사죠. 이번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 내가 그 발표도 했었어요. 네, 아무튼 근데 이제 계약서를 도입하고 나서 그 뒤에도 우리가 좀 골 때리는 일들이 많았다. 말하자면 1회 유튜브 방송을 보고 나서 저희 조합원들이 협찬을 좀 알아보면 어떻겠냐. 술 회사에 놀랍게도 협찬을 해주시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한 곳이 있었대요. 그런데 와 진짜 근데 저희는 사실은 현금을 원했는데 그래서 현물 협찬이 현물 가능하다. 협찬. 그래서 사무국장이 언니 술 어디다 쓰지? 라고 해서 제가 진짜 덕분 내가 내는 술값이 얼마인데